12월 9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최근 국내 증시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으로는 사실 대처하기 많이 힘든 시장이고, 그렇다고 지금 소비재라든가 우량주로 고개를 돌리기에도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탄핵 정국 때는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3개월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한 주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뭐 바닥에서 반등이 나온다거나 악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들. 그래서 이미 바닥까지 빠진 상황에서 뭐 사실 4년 내 최저치 아니겠습니까? 결국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모든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과대낙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전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탄핵 정국 이후에 주가는 좀 빠르게 올라갔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시장의 흐름은 자진 하야를 하든지 뭐 탄핵이 되든지 해서 빠르게 조기 대선 이슈가 나오는 게 증시를 돌릴 수 있는 좀 가장 큰 재료고, 뭐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이 상태로 이제 계속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식물 정권인 상태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12월 달에 또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또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고, 또 1월 20일 날 트럼프가 또 집권하게 되면은 분명히 한국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번 한 달 가장 좀 중요한 한국 주식시장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뉴욕 증시는 계속 강합니다. 계속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7개월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미국 경제가 강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실제로 지금 비노브 경제 지표도 그렇고 계속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물론 4%대를 넘어가면서 완전 고용이 깨지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4%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계속 좋으면서 나스닥, S&P 500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피어 앤 그리드, 우리가 흔히 말해도 공포와 탐욕 지수의 그 딱 중간 경계에 있습니다.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매도 과매수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뉴욕 증시의 탄력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평온한 상태예요, 지금. 중립적인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건 미국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미국 쪽으로 자금들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이 계속 잘 버텨주고 있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9달러, 거의 4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인공지능 거품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버텨주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 트럼프,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양자 암호, 드론, AI 소프트웨어, 여기 오픈 AI까지 챗GPT 관련해가지고 도 UR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공지능의 이제 투자 대비의 성과가 안 난다. 근데 이제 점점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한 것들을 회수하는 시간까지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업들 실적이 더 좋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뉴욕 증시는 빅테크를 사도 되고 밈주식 그런 것들을 사도 되니까 너무 좋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에 돌입되면서 많은 이제 글로벌 평가사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뭐 당장에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환율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원래 이제 1,450원 정도 구간이 이제 뉴노멀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오늘 저는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모건 스탠리가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냥 한국은 이미 엄청 안 좋았는데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터진 거다. 사실 우리 뭐 지난주 계엄 나오기 전에도 사실 한국 주식을 좋다고 보는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정치적 리스크가 터져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엎친 데 덮쳤다라고 좀 이제 속담에 있는 것처럼 그런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연기금이 지금 시장을 받쳐줄 겁니다. 연기금이 30조 가까이 정도 국내 증시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연기금이 많이 사는 주식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점들, 네이버를 저는 그 중에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사실 뭐 계속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의 이번에도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출산하게 되면은 출생시민권을 바로 주는 제도를 폐지를 한다. 사실 트럼프가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많이 까여서 그렇지 정책들이 맞아요. 이민자들 추방하고 마약 단속하고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그냥 미국인들에게 가장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미국도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싸워요. 엄청 싸우지만은
그들의 목표는 국익이죠. 하나의 국익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건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싸우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짜증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싫어요, 그냥. 네, 다 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트럼프가 나토 미국 공정하게 대우 안 하면 탈퇴한다. 방위비 좀 더 달라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프랑스에서 갑자기 젤렌스키가 찾아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면서 푸틴에게 즉각 휴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우슈나고 싶은데 우크라이나 협상 거부하고 있어. 이거 맞는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협상 거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이 얼마나 우크라이나를 협상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부 효율부에서 모든 공제를 폐지하겠다. 지금 지난주에 인플레 가축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2차전지 전기차 보조금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 않다. 사실 뭐 반도체 칩에서도 우리나라가 지원금을 많이 수령할 예정이고 인플레 가축법도 한국이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부담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제 뉴럴링크죠. 내 칩을 이식하는 시장이 5년 내 상용화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뉴럴링크 관련 테마주들 네오팩트, 리메드, 비스토스, YJ 링크, 링크 제네시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시리아에서 이번에 뭐 대통령이 도피했다, 뭐 이스라엘이 우리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최근에 지난달에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뭐 12%가 20% 넘게 하락했는데 넉 달에서 36%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지금 말 그대로 반도체 찍어내가지고 물량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이거 중국의 이런 전략이 우리가 지금 철강, 조선, LED, 태양광, OLED 다 먹혔거든요. 결국에는 중국과의 모르겠어요. 이런 중국과의 제조업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빨리 IT 산업이라든가 금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산업의 전환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계속 중국한테 먹힐 겁니다. 2차전지도 먹혔죠. 네, 먹힐 거라서 한국에 이제 좀 봄은 좀 지고 있지 않나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왜 미국으로 넘어가는지 코인으로 투자하는지를 사실 알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저도 지금 많은 정말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정부가 양자 컴퓨터 전략 물자를 추가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수주 통제를 뭐 공조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리게팅, 네, 아이온큐, 컴퓨터 컴퓨팅, 디웨이브 컴퓨터 주가 보세요 여러분들. 컴퓨터 에너지, 컴퓨터 양자암호 종목들 주가 5배에서 7배씩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주가의 탄력이 가능성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대장진의 X게이트가 되겠지만은 양자암호 관련 테마주들이 더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이 추가로 2차 탄핵안을 표결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 탄핵을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양비론을 꺼내기 싫은데 진짜 좀 짜증나네요. 이런 것도 좀 짜증난다. 다 짜증나서 지금 이야기들 하기 싫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금융들이 좀 많이 빠지죠. 외국인 투자들이, 비중이 높은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세가 나와서 빠지고 있는데 위기 대응 매뉴얼을 좀 꺼냈다는 점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예산안 합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또 이런 걸로 뭉개기 할까봐 걱정입니다. 예산안과 금두세 폐지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마 뭉개기 할 가능성 99%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저는 놀랬던 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빨리 모여서 빨리 법안을 처리할 줄 몰랐습니다. 민생 법안이라 좀 빨리 처리하지. 자, 아무튼 좀 빨리 처리가 돼서 예산안 금두세 폐지 이런 것들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뉴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는 뭐 이 IT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틱톡 매각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IT 종목들 강세가 나왔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계속 좋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 이번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거래대금보다 4분기 수수료가 더 많이 벌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정말 미친 듯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걸 제외하고는 개별적 일정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쉽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해내야죠. 뭐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한국 주식 바로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 정리해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가든지 좀 할 수 있게 일단은 요 악재 한번 잘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형고래 심해전 이 시추 드립십이 오는데 모르겠어요. 대형고래 관련 테마주가 반등은 기술적으로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은 거의 뭐 이번 주 내내 30-4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탄핵 정국에서는 갑자기 이 정책주들이 움직이기 많이 힘들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상승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또 이제 신규 상장이 많습니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온코테라니 퓨틱스, 온코크로스가 또 그냥 다 밴드 하나를 때려도 계속 상장해요 지금. 네, 너무 상장이 많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 잠시 뒤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